맨 위에 있는 세 가지 단어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건강, 아건강, 질병이라는 이 세 단어를 설명을 할 때, 자, 고객님한테 뭘 설명하냐면, 고객님, 여기다가 맨 처음 위에다가, 고객님,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일단 이건 실전에서 그대로 써볼게. 네.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요. 그대로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는 거 보여줘도 돼요. 네. 코팅해갖고 다니세요. 고객님,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건강 위에다가는요, 질병의 전 단계라고 적어놓으세요. 질병의 전 단계. 그러면 아건강이란 말은 건강한 것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그래서 반건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신가요? 네. 자, 그 다음에 질병 위에다가는요, 옆에다가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질병 위에다가 결국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결국은 대부분 뭘로 죽어요? 질병으로 죽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2017년 이후가 뭐냐면, 자,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암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혹시 보험회사 다니신 분 있으세요? 보험회사 다니신 분은 알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많아요. 암이 최고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2위가 뭐냐면요, 심근경색.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그 다음에 5위가 당뇨 합병증.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거는 방금 우리나라에서 낸 질병 통계잖아요. 1위가 뭐라고요? 2위가요?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우울증, 자살. 네, 5위가요? 당뇨 합병증. 여러분 거기 보면 암 빼고는 다 무슨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암 빼고는 전부 무슨 질환이냐면 혈관 질환이에요. 혈관 질환. 자살이 왜 혈관 질환이에요 하시는 분인데, 뇌에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혈관 질환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거는 영양 결핍에 속한 건데 거기다 그냥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큰 범위에서는 혈관 질환은 아닌데,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봐보세요. 암 빼고는 심장혈관이 막혀서 죽죠. 심근경색. 네. 뇌혈관이 막힌 뭘로 죽어요? 뇌경색. 그 다음에 췌장혈관이 막힌 뭘로 죽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죽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고객한테 포커스가 뭘로 가야 되냐면, 암은 여러분 언제 주로 발견이 돼요? 10년? 20년? 가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탁 가가지고 여기가 암입니다, 여기가 암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은 실제로 우리가 사인이 많이 없어요. 이미 자란 상태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그건 늦잖아요. 그런데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수에 뭐가 쌓이면 가서 우리 뭐 하던가요? 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변기 막히면 어떻게 해요? 뭘 넣어가지고? 뻥 뚫어가지고 뚫잖아. 우리 혈관도 자기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질병 밑에다가, 아니 여기 맨 밑에다 적읍시다. 안 되겠어. 여기 맨 아래에다가. 자,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자, 그거를 옆에다가 고려대 심장내과 교수님 오동주 박사님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오동주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오동주 박사님 쳐보시면 그 방송 자료들이 많이 떠 있어요. 이분이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스텐트 시술 15,000건 적어놓으세요. 심장 스텐트 시술 15,000건.
여러분 스텐트 시술이란 게 뭐예요? 간섭이. 네. 오 누가 하셨어요? 네. 해보셨어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많이 했어요. 왜요? 심근경색을 앓고 계셔가지고. 아 좌우로 다 하셨나봐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오동주 교수님 쳐보면 심근경색증 대처 방법 오동주 고려대 고려병원 심혈관센터 교수 이렇게 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여기 지금 많이 안 나와 있네. 오동주 박사님. 저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동주 교수님 거를 쳐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이분이 스텐트 시술 있잖아요. 그 한 거 관삽입 수술 한 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데 자료를 찾아가지고 좀 한 번씩 봐보세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5,000건 시술했으면 뭐냐면 30년 동안에 하루에 몇 건 했을까요? 나누게 해봐요. 산수 하루에 3건 이상씩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내 하는 일에 종사를 했을 때 내가 전문가가 되죠. 우리 저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 성함이? 저요? 네. 저 김진은요. 진은요. 이름이 네. 어려웠다. 네. 네. 지는 사람 잘 생각해봐요. 내가 머리 자른 헤어 기술을 배웠을 때 네. 언제가 가장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어요? 중3 때요. 네? 그러니까 중간 정도 지급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3년, 5년, 7년, 8년, 9년 이렇게 계속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에 팍 늘지 않았던가요? 네, 2년 차 때 방금 들었어요. 2년 차 때 네. 들었어요. 2년 차 때 들고 그게 또 올라가다가 한 5년 차, 그다음에 7년 차, 10년 차 되니까 눈 감고 맞아, 나잖아요. 네. 제가 지금 뭘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누스킨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내가 처음에 1, 2년 차 때는 잘 안 보이는데 3년, 5년 지나면 네. 이제 크기도 보이고 어떻게 내가 사업해야 되는지도 보이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좀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을 할 때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장 집중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심장이 뛰려면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안 뛰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암 빼고는 질병 사망 원인 2위가 뭐예요? 심근경색. 그러니까 심장혈관이 막히면 죽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 심장 질환이 갑자기 많았을까요? 혈관 질환이?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없어서 못 먹었어요. 지금은 너무 많아 먹을 게. 그래서 심장 질환이 온 거예요. 네. 미국은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뭐예요? 심근경색. 우리나라 거기는 암도 한 3, 4위예요.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암이 많아요. 네. 네. 왜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하고 암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거든요. 그래서 암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나중에 발견되면 저기 하지만 혈관 질환 피만 깨끗해도 혈관이 막혀서 죽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사장님 아버님이 몇 세 때 이렇게 스텐트 시술하셨어요? 제가 15년 전부터 네. 한 5번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본인도 올 확률이 높다더라고요. 거의 100%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오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그 순간을 그러니까 50세 오냐 60세 오냐 70세 오냐 이게 나름이거든요. 근데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요단강 건너갈 시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고구의 가족력이거든요. 우리 가족력을 딱 보면 그 시점에서 와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태어나지만 대부분 뭘로 죽어요? 질병으로 죽죠. 결국 사람은 질병으로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고객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질병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가 심근경색, 3위가 뇌경색, 4위가 우울증으로 자살, 5위가 뭐예요? 당뇨합병증. 다 혈관질환으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질병으로 가기 전 단계를 뭐라 그래요? 아건강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아건강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맨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스트레스.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 항진 밑에다가요 과로라고 적어놓으세요. 과로. 그 다음에 장간 신장 기능 저하에다가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적어놓으세요. 만성 피로 증후군.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요 자도 증상해가지고 자도 피곤하다. 어쩐다고요? 본인이에요? 본인이라고. 나 본인. 또 그거지를 네, 자도 피곤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인이 약물 복용이에요. 여기 장간 신장 기능 저하 있죠? 네. 거기다가 네 번째 원인 약물 복용. 왜냐면 당뇨약, 혈압약, 고지혈증약, 뭐 감기약, 항생제, 진통제 먹으면 어때요?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기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진대. 이제 아셨죠, 뭔 말인지? 네. 자, 그 다음에가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 약이 여러분이 먼저 먹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나서 식품을 드시라 그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먹어도 누가 다 먹어요? 기생충이 다 먹는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먼저 한 3일 정도 먹고 나서 먹으라 그러세요. 왜냐면 근데 이런 자료를 아까 그런 사진 있죠?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먹는 걸 누가 50%를 먹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제거하고 먹자라고 하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 나면 TR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TR 할 때도 기생충이 70% 먹으면 안 되니까 먼저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원인 적어놓으세요. 자, 미세먼지. 요즘에는 미세먼지 해놓고요.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초미세먼지는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서 문제죠. 뭐라고 적어놓으시냐면 초미세먼지라고 적읍시다. 정확한 표현이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요 공기 중에 있는 중금속이 바로 흡입이 되면 혈액을 타고 바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루미늄 같은 거 있죠. 축적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가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관 질환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초미세먼지야. 그런 것들이 혈관벽에 박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 경화가 없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원인을 짚어봅시다. 건강하던 사람도 스트레스 받으면 위, 소장, 대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했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부부싸움 밥이 넘어가던가요? 부부싸움 한 날은 체해요. 야! 막 싸우니까 심장 박동수가 벌렁벌렁한 상태에서 먹어보세요. 절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위, 소장, 대장, 간장, 장간, 신장 기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회사 일을 했다. 그러면 소화 기능이 좋아질까요? 소화가 안 돼요. 더 부르게 돼요. 흡수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간 기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져요. 신장은요? 부어요. 배설이 안 돼요. 지금 제 말이 한국말 하고 있는데 들리시죠? 네. 안 들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자, 그러면 여기 교감신경하고 항진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빈 공간에다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5대5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5대5. 자, 이거를 여러분이 왜 5대5라고 말을 하냐면요. 5대5가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스트레스, 과로, 만성 피로 증후군 이런 사람들은 몇 대 몇까지 오냐? 8대2, 9대1까지 올라가요. 8대2나 9대1. 교감신경이 8, 부교감이 2.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도 근육이 어때요? 굳어 있어요. 항상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로 만들어지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뭘로 만들어요? 이완 모드로 만들어요. 여러분 그
교감신경이 가장 항진된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전쟁. 전쟁은 9대 1까지 올라가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폭탄이 떨어지는데 우리 집에 지금 돈 있는데 돈 갖고 나오는 사람 봤어요? 무조건 숨겠죠. 이해되세요? 사람은 있잖아요. 극도로 긴장이 되면 몸이 완전히 딱 굳어져요. 그 다음으로 이제 위험한 직업군이 뭐냐면 무당. 무당? 무당은 어디에 올라가요? 칼이 올라가잖아요. 안 보셨죠, 한 번도? 네. 무당이 1년에 한 번씩 그 살풀이라고 해서 그 올라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동 다이어트가 돼요. 몸이 무거우면 못 뛰잖아요. 무당 몸무게들이 보통 28kg에서 30kg밖에 안 돼요. 40kg만 돼도 올라가면 배워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네. 이게 가서 올라가서 팡팡팡 뛰잖아요. 진짜 안 봤어요? 네. 텔레비에서도? 네. 영화에서만 봤어요. 텔레비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 진도 살풀이 뭐 이런 거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진짜 피가 안 나더라고. 나 이렇게 계속 봤거든요. 피가 안 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얼마나 자기 관리가 철저했겠어요. 거기 올라가서 피나면 창피하잖아요. 마지막에 봐보세요. 거기 하면 우리 그런 데 보면 막 북소리가 어때요? 정신을 막 고조시키잖아요. 와! 하잖아요. 그 팍 올라가면 뭐냐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잖아요. 피 안 나니까. 그것도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건데 여러분 고도로 정신을 집중을 하면 피가 안 나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런 경험 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총알을 맞았는데 아픈지를 모르고 계속 했다고. 그래서 교감신경이 나를 극도로 항진시켜버리면 모든 게 이렇게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한 일을 계속 집중해서 하면은요, 모든 근육이 다 굳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눈은 엄청 커져요. 심장 박동수는 어때요? 일정하게 계속 빨라져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교감신경이 보통 8대2, 9대1까지 지배를 해요. 부부싸움은 몇 대 몇일까요? 9대1. 네, 9대1이에요, 부부싸움은. 전쟁이네. 거의 집안 전쟁이죠. 부부싸움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시는 경우는 거의 회복이 안 돼요. 상처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날 풀어야 돼요. 예, 주님과 함께 같이 보내시는 부부싸움 한 날은요 반드시 풀고 주무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계속 내가 찍어놓고 해야지 막 이러고 못 먹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날은 절대 몸이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으라고요. 용서를 못 해주거든. 나가서 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 집안에서 대부분 부부싸움을 하는 날은 그 경직된 상태에서 하면 사고 나요. 운전할 때도요, 막 이게 뭐 과속하게 되고 막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극하고 흥분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부부싸움 하는 날은 완전히 온몸이 눈은 휑하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해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뭐냐면 명절날. 명절날은 이게 온통 눈치본이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이쪽 가서 시간집에 눈치 보고 또 처갓집 처갓집이 아니라 저기 범집에 가서 눈치 보고 이게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는 구간들을 생각해. 오늘 또 스트레스 받는 날이야.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공부하러 나오라고. 그래서 일정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무슨 신경이 나를 지배를 할까요?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지배를 들어갔는데 강아지가 나를 막 반겨줬다. 무슨 신경이 지배를 할까요? 부교감. 나를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목욕탕에 갔다. 따뜻해. 무슨 신경이 지배를 할까요? 부교감. 예. 이게
목욕탕 가서 집에 일찍 딱 들어가는데 띵동 하고 남편이 일찍 들어왔어. 무슨 신경이 작동할까요? 그때는 교감신경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잘 봐보세요. 교감신경으로 갔다 부교감신경으로 갔다 하루에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내 삶이? 보통 6대4 아니면 7대3 정도 된 사람까지만 8대2 되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워지고 눈빛만 봐도 알아. 왜? 이러잖아요.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 어떻게 이야기해요? 눈에가 도끼가 품어져 있잖아요. 8대2야. 아 진짜 그래요. 왜요? 누구? 그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왜 날카로워졌는지는 스트레스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 뭐 일이 안 되고 있구나, 부부싸움을 했구나.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분석도 안 하고 나서 막 식품을 들이대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의 스트레스 분석을 해주면 교감, 부교감이 기분이 좋을 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셔서 분석할 게 뭐냐면 반드시 찾대요. 얼굴 적어놓으세요. 얼굴. 두 번째가 표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말씨. 날씨. 말투라 그러죠. 말투.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냥 무표정인 사람 있죠. 네. 왜 안 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이 아니요 저 지나가다 들렸어 하고 나가야 돼. 난 네 보기 싫다는 소리야.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막 수다 떨면 기분 좋아라게 안 좋아라게? 안 좋아라게. 그런 사람 보고 재수없다 그래.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을 딱 얼굴을 봤는데 이 사람이 뭔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저 지나가다 잠깐 들렸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얼굴, 말, 표정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런 거를 여러분이 눈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속된 말로 재수없다라 그래요. 나는 열받아 있는데 와가지고 막 궁시렁궁시렁 이런 사람 제일 열받잖아요. 네. 갈아갈 수도 없고 아는 체지.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이 분석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보시냐면 질병의 전 단계에 빠지게 되는 거를 잘 보세요. 1번이 뭐였어요? 스트레스. 2번이 과로. 네.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어요? 만성 피로 증후군. 자도 피곤한 사람은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장 기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진다 이 말이야. 스트레스를 받아도 위, 소장, 대장, 간장, 내부 장기 기능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안 좋아진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어요? 아니죠. 약물 복용.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기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뼈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약을 먹는 사람은 무조건 몸의 기능이 어때요?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져요. 기능 저하.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기능 저하가 되고 있는 항목이 뭐예요? 스트레스, 과로, 만성피로 증후군, 그 다음 뭐예요? 약물 복용, 그 다음에 기생충,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 그런 구간에 많이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건강하더라도 기능이 어때요?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양자상에서 나오잖아요. 위, 소장, 대장, 간장, 신장, 췌장, 뼈 이런 것들이 전부 어때요?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항진되든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유독 장이 안 좋은 사람 있죠? 네. 대장 연동이나 흡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냐고요? 유독 떨어져 있어 장이. 스트레스요? 요즘에 최근에 좀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효소, 특히 거기다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위장에 효소 분비 있죠. 자, 그게 왼쪽으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효소 분비가 100% 뭘까요?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과로, 아니면 잠을 못 잤든지 만성피로. 그 순서대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효소 분비가 왼쪽으로 떨어진. 재보면 위장에 효소 분비 나오잖아요. 네. 네.
여러분 효소가 안 나오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위산에서 위산 그 다음에 펩신이 안 나오면 단백질 소화가 안 되고 위산이 안 나오면 뭐가 안 돼요? 음식을 죽처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덩어리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밥을 먹으면 위산 분비가 안 되니까 어때요? 체하는 거예요. 덩어리째 있다니까요. 위산이 나와가지고 음식물 어때요? 죽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효소 분비가 안 된 사람은 스트레스나 과로나 만성피로, 여러분 잠을 못 자도 효소가 잘 안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항목별로 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위장에는 효소 분비, 그 다음에 그래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더부룩하겠죠.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은 주로 뭐냐면 음식물을 섞는 연동 기능, 그 다음에 영양소하고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 기능, 그 기능이 왼쪽으로 표시됩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왼쪽으로 표시. 그래서 연동이나 흡수가 왼쪽으로 표시되신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자, 특히 여러분 봐보세요. 맨 마지막에 대장의 연동 기능,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뭐가 시작이 돼요? 변비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 맨 변비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고객한테 딱 여기에서 물어볼 게 있어요. 왼쪽으로 떨어지신 분한테 혹시 변비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연동이나 흡수 기능이 떨어지신 분한테. 왜 그러냐면 본인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변비가 있다는 거를.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변을 바로 보고 나오신가요? 아니면 막 2분, 3분, 5분 계속 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딱 30초 이내에 다 볼일 봐야 돼요. 그런데 변기에 앉아 있을 때 자세가 폴더 인사처럼 앞으로 쭉 기울여서 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요 S결장 있죠. 이렇게 여기에 변이 잔변이 남아 있어요. 그 의사가 우리나라 의사가 개발한 거잖아요. 그 발판을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딱 하면은 변이 다 나온다고. 안 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쭉 숙이면 돼요. 백을 다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잔변감이 남아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잔변감. 그러면 그 사람이 습관이 잘못된 거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변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 5분씩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발판을 활용을 하든지 몸을 앞으로 숙이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텔레비에 나와서 의사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대장암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려준 거예요. 잔변감이 시작되면요 용종이 시작돼요. 왜 그러냐 변이 안 나오고 거기서 계속 썩으니까 용종이 커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희 신랑을 보는 것도 저희 신랑이 그렇거든요. 왜요? 6개월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을 해도 용종이 그러니까 줄질 않고 하는데 자세를 보면 항상 그냥 앉아서 이렇게 폰 만지면서 바닥 보고 있으니까 항상 그쪽이 문제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발판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이제 습관을 바꿔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하나를 드시고 식품은 너무 자신 네. 아니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뜻한 소금차 있죠. 우리 뭐냐면 우리 양자방에서 생설금을 공동 구매해서 먹잖아요. 따뜻한 소금차를 먹으면 변비가 빨리 없어져요. 따뜻한 소금요? 소금, 생설금. 짜면은 물을 더 치면 돼요. 소장님 짜면 어떻게 해요? 그러냐 물을 더 치면 돼요. 나 진짜 웃기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비가 계속 심한 사람은요 여기 딥시 있죠. 딥시. 네. 딥시에다가 티그린 2알을 타가지고 계속 그거를 변비가 있는 사람은 먹게 하시면 돼요. 그럼 변비가 딱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요. 네. 계속 티그린에다가 타서 아침에 2알, 오후에 2알 이렇게 해서 한 2번 정도 먹잖아요. 그러면 1리터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바로 드리킹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먹으라고 들고 다니면서 타가지고 그러면 딱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웬만한 변비로 거의 다 없어져요. 대신 유산균 먹어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버넷은 한 알씩 시작하세요. 처음 시작하시는 화이버넷 한 알씩. 그거는 이제 식 전에 먹어야 되겠죠. 화이버넷은. 네. 그렇게 그러니까 유산균을 일어나자마자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이버넷은 식사 전에 드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소금차를 먹는 버릇을 기르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론 그 생선금 안 드셔도 되지만 왜 그걸 제가 370군데 정도 제가 소금 공장을 돌아다녀 봤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인산 소금이 제일 좋아서 먹어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소금이 그게 FDA 승인 받으면서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알고 봤더니 이게 강남에서 유명한 부자들만 먹는 소금이었어요. 이 원적외선 소금 생살금이 이게 해양 심층수를 끌어올려 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통과시켜서 이온 수지말 나노 입자를 통과시켜요. 여기는 좋은 소금만 있고 여기는 뭐 마이크로 뭐 이런 게 하여간 찌꺼기들을 다 남기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소금차